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성범죄 관련 사건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DC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파일 오늘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벌어지는 성범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범죄의 유형은 크게 성인 가해자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그리고 미성년자 사이에 발생하는 성범죄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산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빈 법승의 오지원 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성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이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범죄 중에서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피해 아동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측면에서 처벌 수위가 높은데요. 예. 최근에는 미성년자인 학생이 어린 아동을 강제추행을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예. 최근 추세를 보면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 역시 미성년자인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런 사건이 늘어날수록 당장 처벌도 중요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피의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애쓰는 것 역시 변호사의 역할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또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인데, 미성년자인 가해자 학생이 더 어린 아동, 미성년자에게 이제 저지른 강제추행 사건이다라는 거죠. 자, 이런 사건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이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발되지 않도록, 가해자가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지, 예방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마약 범죄 다음으로 재범률이 높은 범죄가 성 관련 범죄인 만큼 네네. 재발 방지가 중요한데요. 예.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간단히 소개드리면 학교 운동장에서 놀던 꼬마아이를 고등학생이 화장실로 유인하여 추행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네네. 해당 사건을 접했을 때 예. 아직 많이 어린 피해자가 얼마나 큰 충격과 두려움을 겪었을지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 가해자 부모님과 상담을 했을 때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자이고 추행의 정도가 심각하여 가해자가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가해자 역시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역시 중요할 수 있는데요. 예. 가해자가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한 것은 맞지만 또래보다 성장이 느리고 틱장애를 앓고 있어 평소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많았고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늘 겉돌아 외롭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이 저지른 일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 다만 발달장애를 앓고 있어 판단력이 낮고 본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가해자 부모 역시 이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받을 의지가 분명했기에 저 역시 이런 부분을 적극 피력하여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가 뭔지 좀 이게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이해하시기 쉽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기소유예란 검찰 단계에서 이루어진 처분으로 범죄 사실은 인정되나 그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거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어 검사가 기소를 유예해 주는 것을 말하고요. 예. 교육이수 조건부라는 것은 일정 기간 교육을 듣는 것으로 조건이 붙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미성년자 가해자 학생이다라고 하더라도 어린 또 미성년자한테 추행 행위를 한 거라서 이렇게 기소유예가 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전혀 아닐 것 같은데 이 사건 수사 과정은 어떻게 진행됐는지가 좀 굉장히 궁금하네요. 예, 이 사건 수사는 처음에는 이제 구속영장 청구가 신청된 사안이라서 예. 구속영장 절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구속영장은 수사 과정 중 증거인멸, 도주, 재범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신변을 구속해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청구되는 것입니다. 예. 성범죄 역시 재범의 위험성 탓에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네. 이번 사건 역시 마찬가지로 가해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럼 굉장히 심각하게 사건이 시작이 됐다라고 느껴지는데 그 구속영장 관련된 실질심사 단계에서
어떤 형태의 주장들이 있었는지가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좀 듣고 싶은 부분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발달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당사자 역시 많이 반성하고 있고 부모 역시 자식에 대한 교육 및 개선의 의지가 강한 점 등을 살펴보았고 이랬을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할 수 없고 주거지가 분명하고 이미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서 증거인멸의 위험성도 높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이런 부분을 적극 피력해서 구속영장 청구 기각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당사자가 많이 반성한다. 또 부모님이 교육 개선 의지가 강하다. 이런 점들은 어떻게 소명하셨어요? 일단 처음에 상담을 들어가고 나서부터 일단 가해자와 소통을 통해서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반성을 하는 내용을 열심히 반성문을 수기로 써보자. 그리고 가해자 부모님과 상담을 통해서 심리상담 치료를 가족 같이 함께 받고 또 따로도 아동도 받게끔 이렇게 해서 미리 준비를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성범죄 자체가 이제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피해자 대상이 미성년자가 되면 사실 더 중하게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고 다룰 수밖에 없죠. 관련된 법률 규정에 대해서 변호사님 좀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먼저 성적 자기 결정권이 약한 미성년자에게 강제추행이란 성범죄를 저지른 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범죄임은 분명한데요. 미성년자 중에서도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이루어지는 범죄는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2년 이상으로 처벌해라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일 경우에는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데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더욱 형량이 가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최저로 처벌을 해도 5년형을 선고해야 된다. 이런 규정을 적용받는 게 이제 13세 미만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규정이고, 자, 이제 오늘 다룬 사건이 이제 미성년자 사이에서 발생됐다 하더라도 이 사안 자체가 심각한 것은 이렇게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규정들이 높게 돼 있고 사회적으로도 처벌에 대한 목소리가 높기 때문인데요. 또 그만큼 처벌에 대한 것들도 강하게 이루어지지만 재범에 대한 방지, 이 요구도 굉장히 또 높지 않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제 좀 접근하면 좋을까요? 해당 사건은 판결 선고가 났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어떤 판결이 나더라도 어린 피해자가 씻을 수 없는 피해를 본 것은 사실이라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해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기 때문인데요. 합의 외에도 계속해서 심리상담센터 등을 다니며 아이가 가질 수 있는 트라우마나 앞으로의 생활에 문제가 없게끔 도와주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직 어린 가해자 역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시는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다시는 같은 범죄의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인데요. 심리상담센터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 정신과 상담 치료와 같은 방법을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방법이 있고 이에 더하여 아직 교육이 필요한 나이인 가해자를 위해 그 부모 역시 올바른 교육을 진행하고 옆에서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따로 상담을 받는 등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잘 기울여져서 다시 이와 같은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같이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가장 좋겠다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오늘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 성범죄 사안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전문 변호사로서 법률적인 조언을 좀 청취자분들께 전달해 주시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해자가 응당한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어린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동시에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가해자 역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개선할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마약사범의 경우 마약 중독을 질병의 측면으로 보자는 논의가 있는 것처럼 성범죄의 경우 특히 미성년자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더더욱이 왜곡된 성관념을 질병의 측면으로 보아서 이를 교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지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